여러분 안녕하세요. 포토샵에서 가장 기본 기능이면서 가장 중요한 기능인 것이 선택 기능이기 때문에 포토샵에서는 선택을 도와주는 다양한 툴들이 존재합니다. 이번 시간은 여러 가지 선택 툴의 종류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포토샵에서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 선택 툴인 렉탱귤러 마키 툴과 엘립티컬 마키 툴이 있죠. 여기 있는 렉탱귤러 마키 툴은 사각형 선택이고요. 그 다음 엘립티컬 마키 툴은 원형 선택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라쏘 툴이 있죠. 이 라쏘 툴은 내가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구역을 내가 원하는 모양대로 선택하는 게 라쏘 툴인데요. 자, 이 라쏘 툴은 단점이 자, 이런 식으로 마우스로 손으로 그리듯이 선택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교한 선택이 좀 힘들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에는 폴리곤 라쏘 툴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찍은 자리와 그 다음 찍은 자리를 선으로 이어줘요. 자, 찍어 볼게요. 클릭. 자, 손을 띄었죠. 마우스만 움직이면 자, 이런 식으로 처음 찍은 자리와 지금 마우스로 움직이는 자리가 직선으로 연결돼서 보여지게 됩니다. 자, 이때 이 마우스를 내가 원하는 곳에 가져다 놓고 마우스 좌측 버튼 한 번 더 클릭을 해주시면 자, 이런 식으로 또 찍어지게 되죠. 자, 이렇게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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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릭해서 자, 모양을 어느 정도 만드시고요. 마지막 처음 시작한 지점에 마우스를 가져다 대면 마우스 옆에 동그라미 표시가 나오게 되죠. 자, 클릭을 하게 되면 처음과 끝이 이어진 구역을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바로 선택 구역이 되겠고요. 이때 이동 툴을 이용하면 그대로 또 움직일 수가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이용을 하시게 되면 여기 있는 라쏘 툴을 이용하는 것보다는 좀 더 쉽게 이용을 할 수가 있겠어요. 자, 이거는 길게 연결을 했을 때고 이렇게 하지 않고 짧게 연결하면 어느 정도 곡선도 전부 가능하겠죠. 자,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망고 부분을 선택을 한다고 할 때는 이런 식으로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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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릭. 자, 이렇게 아주 가깝게 선택을 해주시면 우리가 라쏘 툴로 그냥 그려서 꾸불꾸불하게 연결되는 것보다는 좀 더 정교한 모양이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보면 어때요? 거의 원형 모양으로 나오게 되죠? 확대를 한번 해볼게요. 자,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는 폴리곤 라쏘를 이용을 하실 때 이렇게 길게 찍으시면 직선하고 직선이 돼서 각이 나오게 되겠지만 자, 이렇게 하지 않고 짧게 주시면 원형 모양으로 우리가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했다고 치고요. 보면 여기 어때요? 원형 형태죠? 여기 이동 툴로 움직여 봐도 거의 원형 형태로 나오게 되겠죠. 자, 우리가 수학 같은 거 배울 때 원도 아주 짧게 들어가면 직선들이 모인 거라고 했죠. 그런 거하고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폴리곤 라쏘를 이용을 해서 좀 더 세부적으로 정교하게 만들어 줄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은 마그네틱 라쏘 툴인데요. 이거는 이 라쏘 툴이 자석같이 컬러의 경계면에 붙게 됩니다. 자, 예를 들어 확대를 여기를 해볼게요. 자, 여기를 보시게 되면 이쪽 망고 부분, 노란 부분과 바닥에 있는 식탁보 부분의 컬러가 완전히 구별이 되죠. 자, 이거를 포토샵에서 인지해서 알아서 그 컬러가 바뀌는 부분에 자동으로 붙게 만드는 거예요. 마치 자석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름이 마그네틱 라쏘가 되겠습니다. 자, 해볼게요. 자, 경계 부분에 클릭을 한번 해주고요. 자, 그 다음 마우스를 그 경계선 근처에 가져가게 되면 자, 어떻죠? 붙어요. 이렇게 턱 붙죠. 자, 물론 여기서 바깥으로 많이 빼버리면 자, 해당 부분에 경계 부분에 또 붙어버리게 되죠. 그러니까 이럴 때는 키보드에 있는 딜리트 키 눌러줍니다. 그러면 차례 지워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잘못 붙였을 때는 그렇게 지워주시면 되고요. 최대한 가깝게 이렇게 따라가면서 마우스만 움직여 주시면 따로 클릭을 하지 않아도 붙어요. 자, 이러다가 잘 안 붙는 경우가 있어요. 포토샵에서 잘 인식을 못하는 거죠. 그럴 때만 클릭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클릭. 자, 그 다음에는 또 알아서 붙는 거예요. 자, 클릭. 그 다음에 여기도 안 붙는다.
할 때는 한 번 더 클릭해 주시고요. 자, 이렇게 클릭을 하고 자동으로 붙는 곳은 자동으로 붙이고 이런 식으로 하면 굉장히 정교한 모양도 우리가 연출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이런 특별한 노하우 없이 간단하게 선택을 해줄 수가 있겠죠. 자, 마그네틱 라쏘를 이용하실 때 중요한 점은 자동으로 잘 붙지 않는 경우에는 마우스 클릭을 해서 우리가 임의적으로 붙이고 잘 붙는 경우에는 그대로 경계 부분을 따라서 마우스만 움직이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굉장히 편리하게 이용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따라가서 마지막에 또 얹으면 동그라미 나오죠? 그렇죠? 네, 그래서 클릭해주면 됩니다. 아주 쉽게 했죠? 자, 그 다음에 이동 툴로 이용해서 Alt 키 눌러서 그대로 가져가시거나, 자, 아니면 Ctrl C, Ctrl V 해서 붙이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또 하나를 만들 수가 있네요. 자, 쉽죠? 네, 굉장히 쉽게 이용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여기 있는 라쏘 툴, 폴리곤 라쏘, 마그네틱 라쏘 말고 또 있어요. 자, 그 우측에 보시게 되면 오브젝트 셀렉션, 퀵 셀렉션, 매직 밴드 툴 이렇게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이 오브젝트 셀렉션은 내가 구역을 정하게 되면 그 구역 안에 있는 일정 오브젝트가 자동 선택이 되게 됩니다. 이것도 편리한 툴인데 완벽하지는 않아서 선택한 다음에 약간 손을 봐야 되겠죠. 자, 이걸 한번 해볼까요? 자,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컵을 선택하려고 해요. 자, 그런데 이걸 일일이 선택하려니까 너무 귀찮습니다. 자, 이럴 경우에는 여기 있는 오브젝트 셀렉션 툴을 선택을 하고요. 자, 이 컵이 포함된 사각형 박스를 그려줍니다. 자, 클릭 드래그해서 이런 식으로 사각형 박스로 그렸어요. 그러면 이 안에 물체를 얘가 알아서 인지를 해서 이런 식으로 선택이 되죠. 그 대신 완벽하게는 안 돼요. 컬러가 좀 비슷한 경우에는 완벽하게 인식이 안 돼요. 사람같이 그렇게 할 수는 없겠죠. 요거는 우리가 다시 수정을 좀 해줘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배경과 물체가 확연하게 구분이 될 때, 이럴 때는 선택이 확실하게 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해볼게요. 자, 요렇게. 그러면 이 안에 노란색은 이 망고가 유일하죠. 자, 이렇게 해주면 거의 완벽하죠. 그렇죠? 그 대신 이게 노란색을 추출을 해서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초록색은 같은 물체로 인식을 안 해주는 거예요. 아직은 이런 인공지능이 완벽하지는 않겠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따로 선택만 해주시면 되겠죠. 자, 이런 것들은 다양하게 활용할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나뭇잎을 선택을 해야 되는 경우에 일일이 선택을 하려면 굉장히 복잡하죠. 자, 그때 이 오브젝트 셀렉션을 이용하면 굉장히 간단하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구역을 지정을 해주면 바로 이 나뭇잎만 선택이 되게 돼요. 자, 간단하게 선택이 되죠. 조금 미진한 부분은 확대를 해서 확인을 하면서 그런 부분만 수정을 조금씩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은 이런 꼬마를 선택할 경우에도 자, 이렇게 클릭 드래그해서 구역을 아예 지정을 해버리면 금방 선택이 되죠. 이 선택하는 오브젝트 자체가 복잡할수록 시간이 조금 더 걸리고 이렇게 좀 단순한 모양이나 경계선이 확실한 부분들은 금방 선택이 되게 됩니다. 자, 그리고 확대했을 때 이렇게 선택이 좀 덜 됐다 하실 경우에는 여기 있는 라쏘나 폴리곤 라쏘를 이용을 해서 자, 여기다 클릭하시고요.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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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릭해서 둘러싸 주시면 자, 간단하게 이런 부분도 수정이 되겠죠. 자, 나머지 부분도 마찬가지가 되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 오브젝트 셀렉션을 선택을 하게 되면 위쪽에 컨트롤 패널에 보시면 모드라고 있습니다. 자, 이 모드에 보시면 지금 렉탱글이라고 나오죠. 자, 이게 기본 모양인데 여기를 눌러보시면 라쏘라고 나오게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자, 여기 꼬마들이 4명이 있는데 자, 나는 지금 이 꼬마만 선택을 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렉탱글을 하게 되면 여기에 옷도 늘어져 있고 여기 무릎 부분이 겹쳐 있으니까 선택을 하면 겹치게 되겠죠. 그래서 선택이 잘 안 될 수가 있죠. 자, 이럴 때는 여기서 라쏘로 바꿔줍니다. 기능은 똑같아요. 구역을 선택하는 것만 다를 뿐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선택 툴을 이용을 해서 자, 요렇게 선택을 해주세요. 자, 그러면 그 안에서 원하는 부분만 선택이 되게 되겠죠. 자, 이게 렉탱글과 라쏘를 바꾸면서 선택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이용을 할 수 있으니까 이것도 많이 이용을 해보시고요. 자, 그 다음은 오브젝트 셀렉션 툴을 선택을 하면 나오는 퀵 셀렉션 툴이 되겠습니다. 이 퀵 셀렉션 툴을 선택을 하게 되면 자, 이게 붓하고 선택되는 구역 모양이 나오고요. 요거는 플러스고 요거는 마이너스가 나오고 여기 있는 브러쉬 모양이 나오게 되는데요. 자, 이거는 마우스를 그림 위에 가져오게 되면 이렇게 타겟 표시가 하나 나오게 되죠. 이 타겟 표시를 찍은 자리와 비슷한 주위의 컬러가 선택이 되는 거예요. 자, 섬세하게 선택할 부분은 이 타겟 표시를 작게 하는 거고요. 좀 더 넓은 구역에서 선택을 해야 할 때는 여기 있는 크기 버튼을 눌러서 사이즈를 올리면 됩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올리면서 선택할 구역 사이즈를 지정을 해줄 수가 있는데요. 이것은 브러쉬와 연동이 되는데 브러쉬는 아직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는 사이즈만 보도록 하세요. 자, 사이즈를 적당히 주시면 여기서 크기를 확인할 수가 있죠. 자, 이렇게 해서 클릭하고요. 자, 클릭합니다. 자, 그 다음 클릭하고 클릭하면 어때요? 그 주위에 비슷한 색들이 선택이 되죠. 자,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자, 점점점 구역이 넓어지게 되죠. 예, 이렇게 해서 선택을 하는데 물론 지금 찍는 크기가 클수록 좀 더 비슷한 색들이 선택이 되게 돼요. 자, 그러니까 섬세하게 선택을 하실 때는 사이즈를 좀 줄이시고요. 자, 그 다음에 다시 해볼게요. 클릭, 드래그를 해서 자, 색깔이 있는 곳에 계속 이런 식으로 긁어주게 되면 그대로 선택 범위가 넓어지면서 선택이 되게 되죠. 예, 이때 자, 다시 또 이렇게 긁으면 선택이 계속 합쳐져요. 자, 이것은 여기 있는 선택을 플러스로 계속 더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마이너스를 주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식으로 빠집니다. 자, 마이너스로 드래그를 해서 선택을 제외시켜 주면 그 제외되는 구역은 지금 선택된 구역 부분에서 빠지게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원하는 구역만 선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자,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 선택이고요. 이것은 그냥 선택이 되겠습니다. 이때는 클릭을 하면 여기는 해제되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선택하는 클릭했을 때 먼저 번이 해제되는 방식과 똑같은 게 지금 여기 있는 이 부분이 되겠어요. 자, 그러면 퀵 셀렉션으로 어떤 식으로 선택하는지 보도록 할게요. 자, 예를 들어서 이 퀵 셀렉션을 이용을 해서 플러스를 누르고요. 자,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합니다. 쭉 선택을 했어요. 이렇게. 자, 그 다음 여기도 이렇게. 자, 그러면 넘치는 부분이 생기죠? 자, 그러면 확대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를 빼야 돼요. 그죠? 그러면 다시 퀵 셀렉션에서 마이너스를 누르고요. 자, 요렇게 조금씩 해줍니다. 클릭해서 드래그를 이렇게 해버리면 안까지 먹어 들어가 버리기 때문에 자, 선택을 해제를 할 때는 조금씩 클릭 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누르고 이 부분도 조금씩 빼주시고요. 다시 빠져버렸으면 여기 다시 클릭해서 자, 근처 부분을 적당히 찍어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좀 더 섬세하게 선택을 하고 해제를 해주게 됩니다. 자, 여기 안쪽 부분 빼야 돼요. 그죠? 왜냐하면 자, 이 부분을 들고 움직였다고 하면 자, 이 부분이 뚫려야 되는데 지금 뚫리지가 않잖아요. 손잡이 안쪽은 뚫려야 되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확대를 해서 자, 여기 있는 마이너스를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클릭해서 조금씩 빼주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 많이 빠져버렸네요. 그럼 다시 플러스 누르고요. 조금씩 클릭을 한 번씩 해주세요. 자, 이렇게 여러 번 하시다 보면 여러분이 원하는 구역만 정확하게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여기도 빼주고요. 자, 그 다음 다시 플러스로 여기를 찍어줍니다. 자,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일일이 다 선택을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빠르고 편리하게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퀵 셀렉션을 선택을 할 때 더하거나 빼는 부분에 이렇게 안쪽으로 많이 집어넣어 버리면 구역이 넓어지니까 조금씩 조절을 할 때는 그 근처에 놓고 찍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컵 부분에 입이 닿는 부분이네요. 그죠? 네, 여기도 퀵 셀렉션으로 플러스로 이런 식으로 조금씩 넣어주면 되겠어요. 자, 여기 마이너스로 빼줍니다. 그렇죠? 네, 됐습니다. 자, 그 다음 여기 있는 이동 툴을 이용을 하고 Alt 키를 눌러서 드래그해서 여기다 하나 얹어 놓을게요.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컨트롤 D. 자, 똑같은 걸 두 개를 얹어줄 수가 있죠. 네, 간단하죠? 굉장히 쉬워요.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매직 밴드 툴이라고 있습니다. 이 매직 밴드 툴은 퀵 셀렉션하고 좀 비슷한데, 자, 이 매직 밴드 툴을 선택을 하면 이렇게 마술봉이 나오게 됩니다. 이 마술봉으로 내가 원하는 구역을 클릭을 하세요. 자, 그러면 이렇게 선택이 되죠. 자,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찍으면 합쳐져요.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찍은 자리와 비슷한 주위 부분이 전부 선택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런데 여러분이 지금 보셔서 아시겠지만 기능들이 좀 비슷비슷해요. 여러분이 이용을 하실 때 그 상황에서 제일 적합한 툴을 이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 매직 밴드 툴, 마술봉은 컬러가 확연하게 구분되는 그런 곳에 쓸 때 제일 적합한 게 되겠어요.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죠. 자, 이런 경우에는 마술봉으로 찍어주게 되면 Shift 눌러서 찍으면 자, 이런 식으로 선택이 되죠. 클릭해서 자, 선택이 안 되는 부분이 없도록 전부 이렇게 다 찍어주면 되겠죠. 자, 되죠? 이런 식으로 선택하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선택을 할 때, 자, 확대를 좀 해볼게요. 자, 이 마술봉으로 선택을 할 때 지금 찍는 위치 있죠? 그 위치에 있는 컬러와 비슷한 주위 컬러가 선택된다고 했는데,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 비슷한 색을 인정할 것이냐라는 문제가 있겠죠. 자, 이게 톨러런스입니다. 이 톨러런스 값이 올라가면 대충만 비슷해도 전부 같은 색으로 인식해요. 이게 낮아지면 완전히 같아야만 같은 색으로 인정하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1을 줬어요. 찍으면 아주 작은 구역만 선택이 되죠. 자, 완전히 같은 컬러만 지정이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이렇게 너무 낮은 수치를 주면 선택을 할 때 클릭을 굉장히 여러 번 해야 되는 문제가 생겨요. 클릭 계속 찍어야죠. 자, 그럼 불편하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이 톨러런스 수치를 좀 높이면 편리하게 되겠죠. 자, 그 다음 클릭을 해주면 범위가 좀 더 넓어집니다. 이런 식으로. 그렇죠? 예, 그 다음 자, 이게 많이 높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100 정도 해볼게요. 클릭. 자, 그러면 여기까지 전부 선택되죠? 자, 좀 더 높여볼까요? 200. 선택이 안 됐나요? 자, 아닙니다. 바깥쪽까지 다 선택되죠? 자, 대충 비슷해도 전부 같은 색으로 인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몽땅 선택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높으면 안 되겠죠? 자, 우리가 이 마술봉을 쓰는 이유는 정확하게 원하는 부분만 선택을 하려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대충 다 선택이 돼버리면 안 되죠. 이거는 적당히 여러분이 수치값들을 바꿔가면서 지금 선택이 어느 정도 잘 되는지 보시면서 이용을 해주셔야 되겠어요. 이게 톨러런스 값과 마술봉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선택 툴을 여러 가지를 봤는데요. 이 선택 툴이 많은 이유가 그만치 포토샵에서 선택할 일이 많으니까 그래요. 자, 이런 것들은 한 번씩 다 이용해 보시고요. 완전히 자기 걸로 만들도록 하세요. 자, 이번 시간은 선택 툴의 여러 가지 다양한 종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